강프로입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3년도에는 스타였죠. 자, 근데 그 이후에 작년 한 7, 8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되기 직전 그 정도까지 강세를 보인 결과 24만 원까지 강세를 보이는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하나예요. 그 이후에 주가가 빠졌긴 빠졌어요. 그런데 횡보 구간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다. 이 과정이 있었던 그 구간에서 포스코 DX 정확하게 뭐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의 분야를 공유하고 있죠.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더 늦게까지 강세를 보였습니다. 12월 말까지요. 그렇죠. 대략 한 달, 두 달, 세 달, 한 세 달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더 나왔고 고가가 형성된 구간을 보면 포스코 DX는 79,600원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4만 원. 그렇죠. 이 정도까지 강세를 보인 겁니다. 상승폭을 보면 포스코 DX가 더 크게 강세를 보였었던 것은 맞아요. 2차 전지 관련된 모멘텀까지 함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로봇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협동 로봇이나 이런 부분까지 연관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보면 조정폭이 더 길었었던 그 구간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대가 정확하게 잘 지켜주고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로봇 쪽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요. 자, 웨어러블 다음은 지능형 로봇, 삼성전자 로봇 사업 연구팀을 재편하겠다. 그쵸? 로봇 사업팀 R&D 인력을, 그쵸? 계속해서 변경을 하고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삼성전자에서 로봇 쪽에 집중을 하겠다는 내용을 오피셜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 한번 보세요. 관련된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요.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전담 조직을 해체해서 R&D 구간에 재배치하겠다. 연구개발 인력, CEO 부분에 배치하겠다. 그렇죠? 자,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건 로봇 산업은 사실상 망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죠. 자, 망가질 거였으면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오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서 지분 인수도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작년에 강세 구간에 들어갔을 때 어떤 상황을 만들어냈습니까? 정말 이 삼성전자에서 지분을 인수했다는 소식과 함께 거의 한 3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15만 원대까지 거의 뭐 이 정도면 수직 상승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자, 근데 이 구간에서 주가는 그쵸? 3만 원에서 15만 원 거의 한 5배 정도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실적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 내용 보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면 실적 보세요. 23년도의 적자, 올해도 64억 정도밖에 예상이익이 잡혀있지 않고요. 작년 4분기에도 218억의 적자를 냈습니다. R&D 비용이 계속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비용을 감당하려면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이 붙어야 됩니다. 자,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 그렇죠. 두산 로보틱스도 계속해서 적자 구간에 있는데 어떻습니까? 두산이 뒤에서 받치고 있으니까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되려면 한 가지 내용이 필요하죠. 기대감. 앞으로 이쪽 산업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주가가 변동하는 건 이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실 때도 매출이 더 중요해요. 이익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출을 높여가면서 볼륨을 계속해서 키워야 돼요. 시장 장악력을 꾸준하게 늘릴 수 있는지 그게 성장주들의 기본 척도예요. 자, 이 얘기 한번 제가 해드릴게요. 에코프로 BM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라갈 때 에코프로도 충분히 많이 올라갔는데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최근에 안 좋아요. 왜 안 좋을까요?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는데 매출은 어떻게 돼요? 감소될 전망이다. 분기당으로도 보더라도 어때요? 매출은 작년 3분기 그리고 2분기 1조 9천억, 1조 8천억 이 정도 수준에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9,700억, 1조도 안 돼요. 그런데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은 얼마예요? 21조입니다. 이익은 그쵸? 보세요. 1,560억밖에 내지 못했는데 이러면 PER이 몇 배입니까? 200배 정도 나오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뭐 성장이 둔화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에 대한 증가분보다 삼성에서 밀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 훨씬 더 큽니다. 성장주가 하나 만들어지려면 딱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조건만 달성을 해도 됩니다. 첫 번째, 정부 정책의 방향이 그쪽 방향으로 흘러가는가. 두 번째, 대기업의 투자가 있어 왔는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 구간에 맞춰서 우리가 뭘 봐야 돼요? 가격이 먼저 올라가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우리는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거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강한 구간에서 가격대를 버티고 있잖아요. 아쉽게도 더 빨리 갔으면 좋겠지만 고가를 아직 회복하지 못했고 고가까지는 한 40% 정도의 상승세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40%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기까지는 8배 올라간 작년에 이 고가를 그쵸? 거의 한 7배, 8배씩 올라간 이 형성되어 있는 고가에 나오는 이 물려있는 매물들을 다 먹어가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에서 조정이 나와요.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당연하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이 매물 소화 과정을 이해했을 때 우리는 꾸준하게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고 그 매물 소화 그리고 효율 높은 매매를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제가 함께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단타를 치라는 게 아니에요. 2주 동안 내가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것. 그래야 내가 시장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정확하게 제가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는지까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따가 제가 매매 내역까지 다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이해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최근에 로봇주들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2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레인보우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실시간 타점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단기 보유 전략 실시간 타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근데 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는지 제가 다시 상기시켜 드릴게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즉 기대감이 있었던 구간에서 뭐가 나와요? 가격의 상승이 나오고 가격의 상승이 나왔을 때 가격 부담이 있지만 가격 부담을 지금 조정 구간을 보내면서 매물 소화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기다렸는데 여기서 매도한다? 삼성에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죠. 철저하게 효율 높은 매매를 하면서 타점을 잡아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타점처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강세 종목, 즉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의 타점을 잡았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렇습니다. 여기 일진전기 최근에 전기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하죠. 근데 강한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어때요? 2%, 1%, 13%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수익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뭐 재룡 산업이나 그런 종목군들 보면 올라가는 구간에서 꾸준하게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이 계속 나오죠. 이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언제 매매한다? 신고가 구간. 그렇죠?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가격이 먼저 가니까 올라가는 과정에서 거래가 터지고 거래가 터졌을 때는 뭐가 나와요? 매물이 나온다는 거니까 매물을 받아먹고 올린다는 거잖아요. 이 올리는 것에 대한 부분을 이해했을 때 여기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할 수 있고 35% 며칠 걸렸습니까? 딱 이틀 걸렸죠.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래요. 5월 13일 시장가 매수 삼성중공업 8시 53분 일진전기 대원전선 그쵸? 전기 관련주나 2개가 꼈어요. 일진전기 오늘 시장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 1.1%가 빠졌습니다. 근데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어떻게 나옵니까? 계속해서 수익이 발생하죠. 2%, 1%, 13% 이런 식으로 이런 상황을 꾸준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즉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을 추려서 장 시작 전에 공유를 합니다. 자, 그리고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대원전선 그렇죠? 강세 구간에서 꾸준하게 매매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고요. 삼성중공업 여기 삼성중공업 다 보세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꾸준하게 매매를 하고 있죠.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잘 못 잡겠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도 신고가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는 즉 매물 소화를 받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실시간 타점과 함께 그쵸? 신고가 종목과 강세 종목군들을 모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2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공략해야 되는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기대감이 소멸될 때는 언제예요? 실적이 나왔을 때. 실적이 나오면 뭐예요? 냉정해져야 돼요. 기대한 만큼의 실적이 나오고 있는가?
근데 아직 실적이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실적 좋은 놈들을 찾아다니면 보유기간만 길어지고 그 실적은 사실이긴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믿게 됩니다. 쓸데없이 보유기간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쵸? 뭐 6개월, 1년, 2년씩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 실적이 나쁜 기업은 잘 없는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실적 좋은데 왜 안 올라? 한국 시장 망했네. 그게 아니라 주식은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투세 시행을 한다면 미증시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증시를 거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큰 한국 시장이 훨씬 더 돈 벌기가 쉽습니다. 뭐 금투세에 관련돼서 어떤 부분이 발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대로 시행이 될지 뭐 지금 반발이 심하니까 이거 중간에 막힐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미증시보다 한국 시장에 대한 변동폭을 공략했을 때 수익에 대한 폭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다 공유하고 있다는 점, 딱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이해했을 때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고 우리는 무조건 강한 구간에서 거래를 해야 된다. 이랬을 때 우리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정도 내려면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